안녕하세요. 급등 DB 라일입니다. 요새 신규 상장주들이 두 개가 계속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저께인 화요일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와이더 플래닛이 같이 들어오면서 조금 희비가 교차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두 가지 종목 역시 내일 동시에 상장을 합니다. 하나는 코스닥, 하나는 코스피. 이렇게 각각 상장을 하는데, 아이퀘스트가 코스닥, 그리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가 코스피입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볼 건데요. 우선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는 IPO가 IR 북을 찾을 수가 없어서 요거로 가지고 왔고요.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없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몇 가지, 그러니까 이렇게 요거랑 이거는 1월 19일에 굉장히 예전에 나온 거라 이것도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비즈니스의 매력도, 그러니까 투자 포인트 같은 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이걸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이퀘스트입니다. 혹시 격리 업무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지나가다가 광고로 얼마예요? 라는 광고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ERP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 중 하나인데요. 그 서비스 이름이 얼마예요고, 이번에 상장하는 아이퀘스트에서 이 얼마예요를 만든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RP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처음에 잘 안 와닿는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ERP 시스템은 바로 더존입니다. 회계를 좀 하시는 분들은 더존에 굉장히 익숙하실 텐데요. 5분 전입니다. 네, 갑자기 소리가 익숙하실 텐데, 그런 것처럼 각각 다른 회사들에서도 다양한 중소기업용 ERP를 제공합니다. 왜냐면 더존이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용 ERP를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이퀘스트 이외에도 아이퀘스트란다. 얼마예요 이외에도 뭐 경리나라, 그리고 또 뭐가 있지?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해서 얼마요가 돈이 안 되는 회사, 그런 건 절대 아니니까 같이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쟁률이, 기관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뭐냐면 ERP 시스템의 대표적인 이유는 이게 캐시카우예요. 매달 돈이 나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기 구독 서비스의 이점에 대해서는 다들 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11,000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 왼쪽에 있는 리포트, 요거를 그냥 갖다가 적어놨습니다. 중소기업용 ERP 전문 업체고요. 주요 ERP 제품은 얼마예요? 10 내지 100억 원 매출 규모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매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다. 다음에 블루오션이 소상공인 ERP 시장 진출로 외형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블루오션인가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중소기업용 ERP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살짝 있습니다. 저도 이제 ERP 시스템을 여러 개 이용을 해봤는데 하나를 이용하다가 다른 거로 바꾸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결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 바꾸기 쉽지 않다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액이 170억 원, 그중 영업이익이 65억 원이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굉장히 높죠. 이런 장점이 있는 회사입니다. 읽어보면 중소기업용 ERP 전문 업체. 왜 이렇게 중소기업용을 타겟팅하느냐? 왜냐하면 대기업용은 다 더존을 쓰고, 혹시 취준생 분들이나 아니면 취준을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격리직이나 회계직 같은 거 지원을 할 때 보면 이력서 받을 때 사람인 같은 사이트에 더존 뭐 경험자? 우대, 이런 식으로 이걸 사용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타겟팅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으로 이렇게 타겟팅을 한 건 굉장히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존을 쓰던 사람들은 웬만해선 잘 갈아타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장부가 많고 옮기는 게 어렵고, 또한 더존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ERP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더존은 회계 쪽에서만 사용한다면 이거는 공장에서도 다 같이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비중이 77%, 얼마예요? SAP, 쌉이라고 부르던데 요거 13%, 조금 더 고급 버전. 그 다음에 부가 서비스 같은 다른 상품이 10%. 동사의 주요 ERP 제품은 얼마요이며 10 내지 100억 원 매출 규모의 중소기업 대상으로 누적 가입자 수는 3만 개를 기록 중입니다. 얼마요 SAP 제품은 100억 원 이상의 매출 규모 중소 중견 업체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고, 매출은 아까 읽은 그대로.
캐시카우를 역할하고 있다. 캐시카우가 무슨 뜻인지 모르신다면 현금을 계속해서 창출해낼 수 있는 영업 형태를 캐시카우라고 합니다. 네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요.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돈은 안 되지만 새로운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점점 놀라가는 캐시카우 이렇게 해서 이런 경영학 시간에 배운 게 있어서 한번 자랑을 해봤고요. 어쨌든 돈을 많이 가져다 준다라고 해서 캐시카우입니다. 돈을 이제 젖소처럼 이렇게 짜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중소기업 대상으로 재고, 유통, 급여, 세무신고 등의 관리 기능을 갖췄기 때문에 회계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초기 라이센스 비용 이후에 월 3.9만 원, 39,000원의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어서 매달 이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캐시카우라는 그 단어가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서비스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계속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고, 제가 예전에 일을 해봤을 때도 이게 웬만해선 사실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지율이 0.6%로 계속해서 이거는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유치만 가능하다고 하면요. 정부 지원 사업의 공급사로 선정이 돼서 전 고객사 대상으로 지원금이 이제 신청도 가능한 상황이라 외형 성장도 기대된다고 하고, 400만 원 도입 비용 90% 지원. 이거는 최근에 정부에서 재택 관련해서 할 때 이런 정책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중에 옛날에 제가 분석했던 건 재택 관련해서는 알서포트나 등등등 ECS 등이 있었죠. 가입자 수 3만, 그 다음에 향후 확대할 수 있는 고객 수가 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솔루션을 은행, 통신사랑도 제휴를 맺어서 매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선물 옵션 거래가 이 종료됐습니다. 얼마이오가 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국내 활동 기업 중 64.4%가 1억 원 미만 규모의 소상공인인데,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건 없기 때문에 요걸 위해서 6개월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이걸 결제하고 사용하게 되면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6개월이나 사용을 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결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매출이 이제 본격화가 되지 않을까, 21년부터 이렇게 하고, 이 얼마는 자동 손익 분석 기능, 그리고 보험 관리까지. 그래서 월 사용료가 9,000원밖에 안 들기 때문에 이런 결제는 사실 쉽게 하는 거죠. 넷플릭스보다도 싸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실 만한 거는 공모후 주주 구성이 최대 주주가 44%.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보호예수 현황 보도록 하면 6개월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지분율 44%, 보호예수가 72%로 약 29% 정도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길지 않게 이게 한 달, 3개월 이런 식으로 락업이 걸려 있어서 이 점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읽고 프레스티지 바이오퍼머로 넘어가겠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일단 본사는 싱가포르에 있고요. 코스피의 시총 특례 상장으로 들어옵니다.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아니에요. 회사로 치면 항체 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사라고 보시면 되고, 8개의 바이오시밀러, 그 다음에 2개의 혁신 신약, 항체 의약품이라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2건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 중에 HD201 같은 경우는 유럽 EMA 품목허가를 심사 중에 있고, HD204의 경우엔 임상 3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여러 분사가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통망이 이미 체계가 되어서 이게 이제 출시가 되면 빠르게 수익이 창출이 가능한 구조가 아닌가라는 장점이 있는 회사고, 예상 시총이 2조나 되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읽어보면 2015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바이오시밀러 및 항체 의약품 개발 회사고,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 주요 파이프라인도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다음에 그런 비즈니스 매력도 보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통한 실적 확보, 바이오시밀러 시장 자체의 규모가 연평균으로 25.4% 빠르게 성장 중이기 때문에 이런 다른 바이오 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라서 이제 여기를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HD201 같은 경우는 21년 상반기에 허가를 받을 것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보젠 유럽 지역 판권 계약을 이미 완료했기 때문에 허가 후에 매출을 빠르게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고, 퍼스트 인 클래스로 먼저 들어가겠다는 거죠. 항체 신약에 먼저 진출을 하겠다. 기존에 있는 이 바이오시밀러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고, 첫 번째가 최장암 항체 신약인 PBP1510, 우선 전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승인을 획득했고, 2021년 임상 1상, 2상 개시할 계획이고, 성공적으로 개발했으면 2024년 허가가 예상된다.
이제 공모가를 보도록 하는데, 공모가는 여기에 적어놨죠. 32,000원에 결제가 됐고, 경쟁률은 819대 1입니다. 그닥 높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뭐 적자 회사라는 점도 있고, 시총이 워낙 크다는 점도 있고, 그래도 이 정도가 절대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 후 주주 구성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50%를 갖고 있는데 보호계수 3년 락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주 등등등 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피어 그룹으로 셀트리온을 잡았는데 최근에 셀트리온이 강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PER이 굉장히 높아졌다. 그래서 이쪽 PER이 훨씬 더 싸지는 그런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시장에서 시장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오시밀러가 이렇게 글로벌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다음에 전임상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 빨간색 라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바이오다 보니까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회사임은 분명하나 시총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거 32,000원 시작해서 만약에 100%로 시작하게 되면 64,000원이라 그럼 시총이 4조가 됩니다. 이거는 박셀바이오보다도 굉장히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은 두렵고, 다만 장점은 여기도 유통 가능 물량이 적기 때문에 양쪽 다 어느 정도의 유통 물량에 대한 그 리스크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점은 두 가지 다 종목 다 가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그러면 전 내일 아침에 또 장전 뉴스와 함께 종목 추천해드리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일리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과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